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진짜 어린 시절이죠. 뭐 5살, 6살, 7살 이럴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 내가 갖고 있던 꿈을 이루는데 지금 한 발짝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 제 꿈은 뭐였냐면요, 수의사였어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고 동물들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하루 종일 강아지들, 동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 꿈이 수의사였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꼭 넘어야 되는 관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피, 바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꿈을 접고 현재는 제가 또 좋아하는 다른 분야를 찾아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렇게 어린 시절 갖고 있었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꿈을 어떻게 이뤘는지 영상 보고 돌아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극을 횡단해보겠다고 꿈을 꾼 두 여성. 원래의 직업은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선생님이었는데 두 분 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따로 찾아보니까 원래 어릴 때 그냥 무작정 남극을 탐험하고 싶다라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두 분이 만나서 남극을 갔다 온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범상치 않은 꿈을 꿨다라는 것도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꿈을 실현을 시킨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 꿈 있으면은 게시판에 와서 저와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고요. 게시판에 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했던 것 같이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꿈을 실행하고 있다는 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은 더 꿈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은 녹록지 않았지만 이루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뿌듯하고 꿈을 이뤘다는 거에 대한 자기가 자신이 진짜 자랑스럽고 대견하겠죠?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영어 표현에 대해서 또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영상을 먼저 짧게 살펴봤는데요. 영상과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학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보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을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건지 뜨고 있는 건지 왜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왜 해가 뜨는 그림인지 지는 그림인지를 모르는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 그림을 보고 이게 해가 뜨는 거로 생각하니 지는 걸로 생각하니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답이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답이 뭐였냐면요. 뜨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지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마치 그런 거 있죠. 유리컵에 물이 딱 반이 있는데 그거를 와 유리컵에 물이 반이나 담겨있네 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뭐 요런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딱 보면서 이게 과연 해가 뜨는 그림일까 지는 그림일까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요. 전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해가 뜨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 해가 지는 그림은 어떡하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평선입니다. 하늘과 바다, 물이 꼭 만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건데 그러면 수평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근데 그럼 지평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수평선과 지평선이 다르게 표현이 되잖아요. 방금도 물과 하늘이 맞닿는 거는 수평선이라고 부르고 물과 땅이 맞닿아서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요. 수평선이랑 지평선이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수평선 또는 지평선을 나타내주고 싶으면은요, 항상 앞에 관사 덜을 붙여주세요. 문장 안에서. 그래야지만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영어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line, 이거는 선입니다. 라는 거고요. In the far distance, far, 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먼 거리에 있는 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where, 어디냐면요. where 또 나왔네. 자,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만약에 where이 나왔으면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이구나. when이 나왔으면 그 때에 대한 설명이구나. 일시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겠죠. Where the sky seems to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당연하죠. 지금 이것도 꼭 하늘과 물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늘과 물은 맞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요. To meet the land or the sea라고 나왔죠. 땅 또는 바다와 맞닿아 보이는 것 같은 먼 거리에 있는 선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평선을 의미하는 건지 지평선을 의미하는 건지 알려면 어떻게 알면 될까요? 그렇죠.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잘 파악을 해서 유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어로서의 직독직해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눈에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뜻을 추론하고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horizon, the horizon이라는 의미는요. 아래 나와 있죠? 한 번만 더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line in the far distance where the sky seems to meet the land or the sea. 한 번 더. The line in the far distance where the sky seems to meet the land or the sea.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작 한 번만 해볼게요. 태양은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를 영작해 볼게요. 지평선과 수평선이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horizon. 이제 문장 안에서 쓸 거니까 얘를 the horizon 이라고 쓰겠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의 의미는 태양, the sun, 태양, 떠오릅니다. rise 라는 동사 우리 알고 있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영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The sun rises. 왜? 이 sun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rises가 되는 거겠네요. 어디로? 위로 떠오른대요. 그래서 above가 들어가는 겁니다. above. 똑같이 또 위로 올라간다 라는 거죠. 자, abov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sun rises above. 어디로? The horizon. 한 번 더. The sun rises above the horizon. The sun rises above the horizon.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여인이 갔던 곳, 탐험했던 곳이 어디였죠? 남극이었죠. 자, 근데 남극만 공부하면 누가 서운해해요? 북극이 서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남극과 북극을 영어로 공부를 해볼게요. 남극은요, Antarctic.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단어 알아요? 라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우리가 언제 공부했었어요? 기온, 기후 공부할 때 완전 준 이렇게 공부할 때 이거 하나 한 적 있었죠. Arctic, 진짜 추울 때 이 표현을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 이게
북극이라는 의미구나. 그러면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북극같이 춥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어서 정말 혹독한 추위에는 Arctic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러니까 영어가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더 배우고 싶은 거고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자신이 있어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남극은 Antarctic, 북극은 Arctic. 한 번 더. 남극은 Antarctic. 북극은 Arctic. 그렇게 두 가지 발음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한 거죠? 탐험을 했어요. 우리가 탐험은 영어로 expedition,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탐험에도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탐험은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풀어서 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Unorganized. Organized라는 거는요, plan 한다는 거예요. 다 계획을 막 하나씩 짠 거예요. Organized journey. 이 journey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조금 이따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살펴볼까요? 여행, 단순한 여행에도요. 영어로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의미들, 여행이라는 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들이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영작을 하거나 영어로 말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의미와 꼭 맞는 단어, 여행과 관련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unorganized journey, 이거는 굉장히 계획된 여행인데요. 그리고 되게 많이 플랜을 짠 거예요. 어떤 여행이냐면은 that is made for a particular purpose such as exploration. exploration은 어떤 뜻인가요?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탐험하려고, 탐구하려고 목적이 탐험이자 탐구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개 동의어기도 한데 또 굳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조금 더 세분화될 수가 있는 거네요. 특정한 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험을 하거나 탐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된, organized 된 여행을 우리가 expedition, 탐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행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단어들을 살펴보겠고요. 이 단어를 보시면은 우와, 여행에 진짜 많은 종류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냥 여행하면은 뭐 관광이 될 수도 있는 거겠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소통할 수도 있는 거겠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여행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rip, journey, tour, expedition, excursion, outing, day out. 한 번 더. trip, journey, tour, expedition, excursion, outing, day out. 마지막 한 번 더. 제가 먼저 읽고 포즈를 좀 줄 테니까 발음을 함께 따라해 보세요. trip, journey, tour, expedition, excursion, outing, day out. 자, 이번에는 하나씩 의미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ip은요, 여행, 특히 짧고 관광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거래요. 그리고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왔다 가는 거예요. 오고 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뭐 관광 이럴 때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행사 이름이 뭐예요? 땡땡 투어, 땡땡 투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어떤 의미예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 정말 그냥 뭐 관광,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에요. 관광 뭐 여행을 우리가 trip이라고 합니다. 예문은요. A business trip. 이것도 왜 가? 출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business tour라고 하지 않고 business tr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 5-minute trip by taxi라고 하는 거예요. 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택시를 타고 좀 5분 정도 걸려. 거기 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tour라고 하지 않고 tri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5-minute trip by taxi라고 합니다. 그래서 trip은요, 여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행. 자, 그리고 두 번째는 journey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앞에 봤던 trip은요, 택시로도 갈 수 있는 5분간의 거리 또는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특히나 journey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극 탐험할 때 쓰는 거예요. 이런 남극 탐험 같은 데 갈 때를 우리가 trip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되게 멀리 가잖아요. 남극, 북극 되게 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바로 journey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행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배웠어요. trip나 journey는 여행으로 우리가 한국말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 안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내가 긴 여정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는 I'm going on a journey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거보다 조금 짧은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면은 I'm going on a trip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쓰여있는 예문을 볼게요.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across the mountains. 요 정도. 길고 힘든 여정, 뭐를 건너가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길고 뭐 이런 여정이다 라는 것까지 캐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어죠. expedition. 이거는 바로 탐험이나 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the first expedition to the South Pole. 문제. Where is the South Pole? 여기. Antarctic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남쪽 끝 그거를 우리가 South Po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극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되게 많네요. 그죠? 그 다음 expedition도 우리가 의미를 알았고요. 그 다음 단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단체로 짧게 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excursion 이라고 부르고요. 예문을 같이 볼게요. We went on an excursion an all-day excursion to Europe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단체 여행을 갔다 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 단어를 딱 보면은 여행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보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같이 외워주세요. excursion 뭔가 저는 이 단어를 딱 보면은 뭔가 자꾸 curse 뭐 이렇게 그 curse가 사람들한테 부정타입 막 이렇게 나쁘게 하는 걸 curse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서 처음에 이 단어 외울 때 이게 여행이라는 의미였구나 라고 인지하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excursion이라는 단어가 짧은 여행이란 뜻이구나 라는 걸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cursion, 여행이라는 의미예요. 여정, 여행.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바로 outing. 요거는 당일로 갔다 오는 거. 예를 들어서 거의 그냥 소풍 같은 게 되게 많을 때 우리가 그냥 out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단체로 당일로 하는 여행이고요. The children were on a day's outing from school. 요런 표현으로, 요런 느낌으로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 하루 동안 잠깐 당일로 갔다 오는 여행 등등을 우리가 out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day out는요. 하루 동안의 방문을 하는 거예요. 예문, We had a day out at a lake. At the lake. 우리는 호수, 레이크에서 뭘 했다? 여행을 했다. A day out. 하루 동안 방문을 하고 시간을 보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자들, 이 두 여인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느꼈냐면은 정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쓰죠. 나 오늘 집에 진짜 가고 싶어. 학교 방금 왔는데 집에 바로 가고 싶어. 너무 피곤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돌아간다라는 의미는요. back. 있죠? back. 다시 돌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바로 영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We really wanted to go back home. Go back home.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그러면 나 학교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I want to go back to school.
이런 말 여러분들이 자주 해야 되는데 난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 I want to go back to work. 또는 나 어저께 여행했던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I want to go back to New York where I 여행. trip도 될 수가 있는 거고 journey도 될 수가 있는 거지만 긴 여정의 여행이었으니까 where I had a journe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뭐 or I visited 내가 방문했던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go back이라는 의미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다 응용해서 봤고요.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 불렀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We call it 그곳을 뭐라고? 지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뭐 때문에 되게 많이 불안해했어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었고 매일 밤 쫓기는 꿈을 꾸고 있었대요. 이러면은 가뜩이나 남극이라는 환경 자체가 너무 춥고 혹독한데 매일매일 내가 스케줄에 뒤처지다 보니까 쫓기는 꿈을 꾼다? 되게 힘들고 지치겠죠. 그죠? 무섭고. 그러면은 이 표현을 같이 영어로 또 바꿔볼게요. 우리는 늦어지고 있었다. 예정보다 이 정도로 가면 되겠네요. We were 늦어진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뒤라는 의미를 가진 behind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가고 있었다 라는 표현은 조금 이따 응용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We were 뭐보다 예정보다 이건 스케줄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케줄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내가 다 예정하는 거잖아요. 나 이 시간은 이거 할 거고 이 시간은 저거 할 거고 하는 게 모두 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예정이니까 그러면 예정되어진 것보다 늦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Behind the schedule. Behind the schedule. Behind the schedule.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every night 우리는 꿈을 꾼 거네요. We were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쫓기는 꿈을 꾼 거죠. 어디에서 쫓기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꿈에서. We were being chased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쫓기고 당하는 거니까 쫓기는 꿈을 꾼 거겠죠. We were being chased in our dream. 우리 꿈에서 쫓김을 막 당하는 거를 꿈을 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나는 앞서가고 있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정보다 앞섰다. 아까 늦춰졌다가 behind라고 했어요. 그러면 behind의 반대말을 넣으면 되겠네요. behind의 반대말을 we were ahead. 앞서가다. ahead. We were ahead of the schedule. 우리는 예정보다 앞서고 있었다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여성, 남극을 탐험하고 있는 두 여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정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었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여정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두 분을 다시 붙돋아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그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바로 또 영작, 오늘 많이 영작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